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SNE 김도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이앤시스 중에서 파이 미케니컬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파이 MAPDL에 대한 소개는 몇 번 했었는데 막상 APDL 사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했고 오히려 이 파이 미케니컬을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 미케니컬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늘자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0.11이라는 것을 감안 부탁드립니다. 먼저 파이 엔시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 파이 미케니컬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소개드리고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파이 엔시스의 소개입니다. 파이 엔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소개해 드렸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엔시스는 파이썬과 엔시스의 합성어로 파이썬 환경에서 MAPDL이나 ADT, 플론트 같은 엔시스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이 파이 엔시스의 라이브러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관련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 포스트 프로세싱, 즉 후처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 그리고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격자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는 그 일부만 나타냈는데 그 파이앤시스 공식 홈페이지에 이 구조 분야뿐만 아니라 유동, 전자기장, 최적화, 시스템 등등 대략 한 40개 가량의 라이브러리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40여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 구조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주요 라이브러리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파이 MAPDL, 파이 미케니컬, 파이 워크벤치, 그리고 파이 다이나는 이름 그대로 각각 MAPDL, 미케니컬, 워크벤치, 그리고 LS 다이나의 작업을 파이썬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 DPF에서 DPF는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해석 결과 파일을 가지고 후처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구조 쪽에서는 RST 파일이나 아니면 RTH 같은 파일, 아니면 유동 쪽에서는 케이스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 같은 것들을 읽어들여서 뭐 플롯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오퍼레이팅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이 엔시스 지오메트리는 그 스페이스 클레임과 디스커버리를 통한 모델링을 파이썬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의 공통점은 파이썬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원래 파이썬이 갖고 있던 강점을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높은 범용성을 자랑하고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작업하다가 막히는 내용은 검색하면 웬만해선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우기에도 쉽고 그 다음 기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넘파이나 매트플롯립 등을 활용해서 해석 결과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시각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련의 해석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텐서플로우 그리고 케라스 파이토치 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이 등을 활용해서 매개 변수의 최적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존 엔시스가 갖고 있던 강점인 시뮬레이션 그리고 파이썬의 강점을 통합해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선 방안들을 활용한 몇 가지 예시인데 파이큐티를 통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크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거나 그 다음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딥러닝을 수행한 예시입니다. 다만 이 예시들은 파이 미케니컬이 아니라 파이 MAPDL을 통해 제작한 예시들이라 따로 소개하지는 않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 예시들에 대한 소개 자료가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이 엔시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그 다음은 파이 미케니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MAPDL이 파이썬에서 MAPDL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였다면, 파이 미케니컬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미케니컬 스크립팅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미케니컬 스크립팅과 동일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 이 파이 미케니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외부에서 미케니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미케니컬에서 자동화 관련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미케니컬 스크립팅 외에도 ACT가 있었습니다. ACT는 한 번쯤 사용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애드온 방식으로 미케니컬에 빌트인해서 미케니컬 내부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엔시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가 외부 서버와의 코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 미케니컬은 외부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서버와의 코업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이 미케니컬의 사용을 위해서 인베디드 인스턴스 그리고 리모트 세션이라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일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미케니컬 스크립팅부터가 다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미케니컬 스크립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컬 스크립팅이라는 것은 미케니컬의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는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원래 미케니컬에서 뭐 접촉 조건 주고 경계 조건 주고 메쉬 조건 주고 했던 이러한 작업들을 코드 베이스로 스크립트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미케니컬 스크립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엔트리 포인트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EXT API 라는 것이 모든 API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엔트리 포인트라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이후로 다양한 엔트리 포인트가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미케니컬의 아웃라인 트리와 매칭시켜 봤습니다. 각 엔트리 포인트와 아웃라인의 항목을 색깔별로 매칭시켜 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파란색 테두리의 프로젝트는 원래 저희 미케니컬 아웃라인 트리에서의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모델도 기존 아웃라인 트리에서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생되는 그 초록색 테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오메트리, 매테리얼, 코디네이트 시스템 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엔트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가 뭔지는 대략 알았고, 이거를 실제로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타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미케니컬의 리본 탭 중에서 그 오토메이션 탭, 그 다음에 스크립팅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엔트리 포인트는 이 화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케니컬 스크립팅 화면의 UI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작성해 놓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주 사용했던 그 옆에 체크 표시해 놓은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에디터 영역과 그 다음 2번 쉘 영역이 있는데, 이 에디터 영역에서는 디버깅이 가능하고 길게 작성해 놓은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적합합니다. 그 다음 쉘 영역에서는 한 줄씩 스크립트를 실행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그 기존 파이썬과 비유하자면 그 1번 에디터 영역이 원래 파이썬에서의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고, 쉘 영역이 터미널 창 아니면 뭐 CMD나 파워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썼던 게 6번, 7번, 8번인데 이 버튼들은 모두